지금 본회의장에서 나오셨는데 예, 예. 법안 처리는 잘 됐습니까? 지금은 뭐 여야 간에 합의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너무 어수선하죠. 뭐. 선거 예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노동운동가 출신 4선 의원, 한국 GM 사태, 평택 미군 기지 이전 주 52시간 근로 등 갈등 해결을 주도한 노련한 협상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문 핵심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당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좀 그 소통과 또 대화와 타협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데 공수처 출범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해지는 전국. 위기 국면을 돌파할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합니다. (2020년 12월) 국회는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얼마 전에는 여당 의원 60여 명을 한데 모아서 싱크탱크를 출범한 주역이기도 하죠. 중진이자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검찰총장 징계가 열렸고 여전히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총장 간의 충돌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는데 우선요, 이게 워낙 뜨거운 현안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본회의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만 절대 권력화된 어떤 검찰의 반발과 저항 이런 것들이 아주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통을 겪고 하고 있고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어떤 갈등, 저는 뭐 그렇게 두 사람 간의 갈등이나 문제 대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이 문제가 좀 1단계가 정리가 되면 저는 뭐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소는 어떻게 뭐 인적인 뭐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나요? 저는 이제 검찰이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계로까지 나가는 2단계 검찰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인 거취, 뭐 동반 사태라느니 아니면 뭐 선 사태를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의원께서는요, 지금 검찰의 원전 수사가 상당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완전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충분하게 원전을 폐쇄해야 할 네. 그런 뭐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 국가 정책을 검찰이 정책을 재단한다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를 통째로 저는 부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보면 또 감사원에서 고발을 했다던가 이런 조치도 없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원전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장관이 소신 있게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윤 총장의 정치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뭐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은 뭐 제가 듣기로도 저는 빨리 정치적인 그런 자기 계획이 있으면 네. 그 계획을 위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나가서 정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네.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1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선에 대한 그런 야욕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검찰의 조직을 네.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정치 검찰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아니 그런 판단을 하면은 뭐 여권이든지 아니면 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윤 총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은 가능하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그런 정치적 욕심 때문에 지금 검찰을 볼모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거의 신앙화하고 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충성 네.
이런 말이 저는 요즘 안 맞다고 봅니다. 네. 검찰 조직 전체가 좀 이렇게 거의 항명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수많은 공무원이 있고 정부 부처와 이 공직사회가 있는데 네. 어디에서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일을 뭐 검찰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저녁 8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7시간 동안 경론을 펼쳤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뵀으니까요. 직접 노동 현장에서 네. 일도 하셨고 노동 전문가이신데 고용의 유연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어떤 산업의 어떤 변화나 발달에 따라 필요한 유연성을 서로 맞바꾸는 이런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뭡니까 저 호봉제 네.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 호봉이 올라가 이 제도가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성을 가져오는 또 큰 원인인데 손도 댈 수가 없습니다. 네. 민심 수습을 위한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추가 개각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 얘기도 나오는데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그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올해 지나면 약 1년 반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국정 운영을 좀 쇄신하면서 또 개각은 자연스럽게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또 오래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